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2014년 CVPR에서 발표된 RCNN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있는데, 모두 UC 버클리 소속이고, 1 저자인 로스 그리식은 이후에 패스트 RCNN, 그리고 페스터 RCNN도 발표한 분입니다. RCNN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미지에서 물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을 2000개 뽑고 이제 각각 CNN을 돌리고 이제 SVM으로 분류해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기존 최고 성능의 30% 이상을 뛰어넘었다. 네, 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핵심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RCNN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논문 리뷰한 이제 알렉스넷에서 2012년 이미지 분류에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2위와 격차가 10.9% 이상이 났습니다. 분류에서는 그랬지만 탐지에서는 2014년까지도 시프트 호그를 쓰는 DPM이라는 방법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MAP 3.4%, 발전이 거의 없었는데 우선 탐지가 왜 분류보다 어려운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류는 이미지 전체를 보고 고양이다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안에, 첫 번째로 이미지 안에 물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다음에 크기, 비율이 제각각이고, 세 번째로 좌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식이 이미지넷에서 작동한 CNN을 탐지 문제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RCNN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물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 리전 프로포절, 거기에만 CNN을 적용하고, 두 번째로 탐지 레이블이 부족해도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을 한 후에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간단하게 4단계로 일단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리전 프로포절. 논문에 나와 있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당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각 후보 영역을 227로 변형을 하고 CNN에 넣어 4096차원의 특징 벡터로 추출합니다. 다음 세 번째, 4096 차원의 벡터를 클래스별 선형 SVM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으로 SVM이 선택한 박스의 좌표를 선형의 2로 보정하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디에 물체가 있을 것 같은지를 뽑고 1번, 2번은 CNN으로 이해를 하고, 세 번째 SVM으로 분류를 하고, 네 번째 위치를 보정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피규어 1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 파이프라인, 이전 슬라이드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는 내용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2000개의 후보 영역을 추출을 하고 각각을 227로 워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알렉스넷으로 각 영역마다 CNN을 통과시켜서 4096 차원의 특징 벡터를 추출합니다. 이미지당 2000번씩 이 작업을 하고, 네 번째 SVM으로 각 벡터가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지 클래스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듈인 리전 프로포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RCNN은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른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자가 말했지만 이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동작 방식은 이미지를 작은 영역으로 잘게 나누어서
그 인접 영역들 사이에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기준은 뭐 색상, 질감, 크기 이런 게 비슷한지 이런 유사도를 계산을 한 후 유사한 영역끼리는 병합, 멀지를 하고 병합된 영역을 후보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이미지 전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바텀업 방식으로 합니다. 카테고리에서 독립적인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을 법한 곳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든 있을 법한 영역을 먼저 뽑고 그게 이제 바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강아지가 있다는 걸 판단을 하는 이런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알고리즘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셀렉티브 설치를 썼지만 이제 알고리즘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또 한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적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뒤에 한계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피규어 2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워프된 학습 샘플 이미지들인데 보시면 이제 비율이 무시되어 이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찌그러진 이미지로도 학습이 된다. 이거를 RCNN이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6픽셀 패딩을 적용을 했는데 패딩이 있으면 맥락 정보를 함께 포함하게 돼서 맥락 정보가 탐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모듈,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전 프로포절에서 뽑힌 영역들은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RCNN은 이제 워프를 통해서 비율을 무시하고 227로 억지로 늘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픽셀 패딩을 하고 이제 RCNN은 알렉스넷의 구조를 이제 가져와서 5개의 컨볼루전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4096 차원의 벡터를 추출해냅니다. 뽑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한 장당 2000번의 CNN 연산이 필요해서 GPU로는 13초, CPU로는 53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이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모듈인 세 번째 모듈 먼저 SVM 분류입니다. 4096 차원의 벡터를 받아서 클래스별로 선형 SVM으로 분류를 합니다. 파스칼 VOC 기준 2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배경을 추가를 해서 21개의 독립 SVM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대신 SVM을 사용한 이유는 논문에서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MAP 기준으로 SVM이 성능이 더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기준 IOU 0.5 이상, 그리고 SVM 학습 단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0.3 이상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가 SVM의 성능의 우수성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입니다. 오류를 분석하다 보니까 RCNN에서 주요한 오류는 분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부족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5 특징 벡터, 그러니까 마지막 컨볼루전 레이어의 그 레이어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좌표 보정 값을 예측하는 선형 회귀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큰 보정이 필요 없어서 선형 모델로 했는데 MAP 기준으로는 3에서 4%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하다고 얘기한 학습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넷 120만 장으로 이미지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파인튜닝을 합니다. CNN의 마지막 레이어를
100웨이에서 21웨이로 교체합니다. 미니 비치를 또 쓰고 32는 포지티브, 96은 네거티브. 그래서 128. 이렇게 이 1대3 비율로 미니 배치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SBM 학습. 이 SBM 단계에서 정밀한 분류 경계를 만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IOU와 NMS, Non Maximum Suppression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IOU의 수식에 대해서도 일단 적어놨는데, 두 박스의 교집합 넓이를 이제 합집합의 넓이로 나눠줍니다. 1에 가까울수록 박스가 잘 겹친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NM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놓은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물체당 가장 자신 있는 박스를 한 개만 남겨놓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기존에 최고였던 것보다 많이 14% 정도 향상을 해서 상대적 향상은 이제 35%. 파인튜닝 없이 했을 경우에는 44.2%인데 파인튜닝 후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마지막까지 이제 하면 54.2%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하면 58.5%까지 수치가 나옵니다. 이 파인튜닝 하나로 10%가 상승한다는 게 트랜스퍼 러닝의 힘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는 논문의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있는 행이 RCNN의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캣,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 말 이런 형태가 뚜렷한 동물 클래스에선 특히 강하지만 병, 의자 이런 것처럼 이제 작고 겹치기 쉬운 물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게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썼는데 비슷한 배경에 묻힌 물체의 후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어렵다는 이제 단점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CNN이 어떤 종류의 물체를 잘 이해하고 어디서 한계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인튜닝이 없을 때, 있을 때, 또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풀리 커넥티드 7이 풀리 커넥티드 6보다 낫다. 파인튜닝이 없을 때는. 왜 더 깊은 레이어인데 성능이 낮을까? 첫 번째는 CNN 파라미터 29%, 약 1680만 개를 제거해도 성능 손실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CNN의 핵심 병력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아니라 컨볼루전 레이어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과적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튜닝이 풀리 커넥티드 6와 7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위치 부정확이 주요한 오류였다. 분류를 혼동하는 게 주요한 오류가 아니라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이게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가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추가하는 것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파란 영역이 이제 로케이션, 위치의 부정확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추가한 것이 파란 색깔 영역, 위치의 부정확함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특성별 성능 민감도, 논문 피겨 6에서 가져온 건데, 물체의 특성별로 파인 튜닝 효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단순히 MAP 수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모델의 일반화 능력 그 자체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한계, RCNN의 한계입니다. 이제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또 다음 논문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GPU에서는 13초, GPU로 13초, CPU로 53초, 이미지당 이제 2000번씩 독립적으로 CNN을 연산을 하다 보니까 중복 계산도 많고 또 속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것.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고 SVM 학습을 하고 3단계를 각각 따로 학습해야 되다 보니까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 프로포절이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게 고정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CNN과 함께 학습이 되지 않아서 최적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 앞선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로 이어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핵심입니다. 4단계 파이프라인과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쳤더니 핵심 성과가 이전 소타 39.7%에서 35% 상대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오버피트를 압도했다. 그걸 정리해 놨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것처럼 한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RCN이 증명하는 이제 핵심 3가지를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CNN은 첫 번째는 CNN은 이제 분류만이 아니라 탐지에도 작동한다. 리전 프로포절을 넣어서 추가함으로써 이제 분류만이 아니라 탐지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 답이다. 이미지넷, 그거를 파스칼 VOC 파인 튜닝이 MAP의 10% 성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파이프라인도 첫 번째 논문으로는 그래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제 분류가 아니라 탐지에도 CNN이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후속 논문으로도 RCNN이 이렇게 처음에 단계를 만들었고, 그 후에 패스트 RCNN 이 제1저자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첫 번째 단계로서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을 정리를 내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